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순 국장입니다. 오늘 10번째 커뮤니티 액션. 오늘은 민권센터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권센터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 어떤 봉사 서비스들을 한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또 한 가지 덧붙일 부분은 저희 민권센터의 봉사활동의 특징은 모든 봉사활동이 권익활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싸워서 얻어내고 주로 이제 정부를 상대로죠.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얻어낸 후에 그 얻은 것을 이제 한인분들에게 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형식을 저희 민권센터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봉사 활동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권익 활동이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지난 저희가 36년 된 단체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린 순서는 가장 최근에 시작한 그 서비스서부터 가장 오래된 서비스까지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가장 최근 서비스는 물론 코비드 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거의 1년 넘게 줄기차게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렌트를 면제해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렌트를 면제해달라는 걸 요구했었고요. 또 하나는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줘라 라는 것을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미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50만 불 정도를 모금을 해서 거의 2천여 가구에 달하는 한인들에게 작게는 400불에서 1000불까지 지원하는 활동도 지난해서부터 올해 초까지 펼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위해서 다른 타민족 단체들과 함께 Invest in New York, Housing Justice for All, 그다음에 Excluded Workers of New York City Coalition 등 이렇게 그 협의회들을 결성을 하고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뉴욕 주정부가 최근에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이 렌트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24억 불, 그 다음에 서른미비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예산을 21억 불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활동의 결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주정부에서 그런 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한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것을 저희 민코센터는 이제 한인분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드릴 봉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CNB 방송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나 등을 그 렌트 지원하고 선후회비자 실업수당을 이제 이미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근데 이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은 아직 노동국에서 언제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다리셔야 되고요.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 관계 부처에서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릴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도저히 혼자서는 신청할 엄두가 안 나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대행도 해드릴 겁니다.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이게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지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상담, 신청서 접수 대행,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작될 렌트 지원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이런 봉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팬데믹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건강보험 봉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직전에.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희들의 건강보험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이제 그 제목을 코비드는 무차별인데 건강보험법은 왜 차별을 할까?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건 다름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건강보험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이민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법안 지지 활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뉴욕 주의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영주권 취득 뒤 5년 동안은 저소득층이 받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메디케이드나 칩이라고 그러죠. 아동건강보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요. 영주권자들이 5년 동안은 그 규정을 폐지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카라고 불리죠. 서류 미비 추방료의 그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이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데 그 금지 규정도 폐지하라. 그 다음에 서류 미비자들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달라 라는 걸 지금 뉴욕 주의회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또 저희들이 관련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확대하라라는 요구를 그동안 계속 해온 결과 최근에 뉴욕주에서 6월부터 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단 한 주라도 갖춘 사람에게는 무료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에센셜 보험이라고 그러죠. 에센셜 인슈런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험의 코페이가 $20가 있는데 이제 병원을 방문하면은 환자가 20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애고 완전히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뉴욕주에서 주는 무료 치과 안과 서비스를 이제 모든 뉴욕주에서 주는 보험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민권센터는 그 지지난해서부터 그래서 건강보험 봉사활동을 이제 권익운동과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그 65세 이하인 분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왜냐하면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그 메디케어라고 노인분들이 받는 다른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이하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아동보험, 필수보험, 조건부 보험, 그 다음에 서류 미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뉴욕시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강보험이 어떻게 확대돼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런 봉사 서비스도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권익을 지키면서 주택 법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권익운동은 이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어려움 없이 계속 쫓겨나지 않고 살고 있던 고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이 싸워주는 역할을 민권센터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세입자 모임을 결성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환경오염, 교통체증, 과밀학급 방지 활동 등을 펼치고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지역이 대규모 무분별하게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지역이 이제 값비싼 지역으로 바뀌면서 렌트가 급등하죠.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고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익운동과 함께 저희는 이제 주택법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소라 변호사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라 변호사님의 주도 아래 강제 퇴거, 임대료 과다 청구, 그 랜드로드들이 이런 횡포를 부릴 때 거기에 맞서서 같이 싸워주고,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렌트 프리즈, 그러니까 임대료가 인상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랜드로드가 수리나 난방이나 온수, 소음 이런 주거 권리 침해 등을 행할 때 그거에 또 맞서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문제, 거주 권리 승계권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법원에까지 가서도 변호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을 위한 이런 권익운동과 봉사활동도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들이 거의 그 2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속 해오던 그런 이제 활동인데요.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우면서 이민법 서비스와 공공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권센터가 본래 이민자 권익운동으로 유명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20여 년째 지금 서류 미비자들의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리즌십 for all 캠페인이라고 100일 캠페인도 펼쳤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승리했던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 서류 미비자들이 이제 지지난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린 라이트 코얼리션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다른 타민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거의 이것도 20여 년 가까이 싸워서 드디어 2019년도에 이뤄낸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주 운전면허를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바로 그거에 대한 상담 활동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그런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익운동과 함께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저희들 두 분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주도로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과 갱신, 이민 신분 변경, 그 다음에 추방을 막기 위한 그런 법적 지원, 그 다음에 다카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신청과 갱신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이민자 권익 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펼치는 것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공공 혜택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세금 보고 시기에 무료 세금 보고 신청 대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이미 5월 17일로 세금 보고 마감이 끝났는데 올해 거의 7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저희 민간센터를 찾으셔서 무료로 세금 보고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 신청과 갱신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30년 가까이 펼쳐온 정치력 신정운동과 선거 안내 봉사 활동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매년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력 신장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뭐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구호성 운동이 아니라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가가호호 유권자 집을 방문했어요. 이 보통 선거 참여 운동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직접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늘 가정 방문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새로운 선거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순위 선택 투표라고. 그래서 그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민권센터가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다른 한인단체와 아시안 단체들 한 20여 개가 함께 모여서 아태계 정치력 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이 이름으로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도 펼쳐서 답변을 받아내서 그걸 또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 재조정 활동 이건 이제 센서스가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선거구를 재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선거구를 재조정할 때 저희 같은 소수민족들은 저희 민족이 함께 모여있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선거구 재조정에 이제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제 제시해가지고 이제 주의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압력을 넣는 거죠. 주의원들에게.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권익 활동입니다. 이런 권익 활동을 펼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 활동으로 이 유권자들을 위한 이제 봉사 활동을 펼치죠. 지원하는 봉사 활동이요. 유권자 등록.
저희 민권센터 방문하시면은 유권자 한국어로 된 유권자 등록 용지도 드리고, 작성이 힘드신 분들은 작성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언제나 저희는 선거 때가 되면은 그 저희 718-460-5600 저희 민권센터 전화번호가 선거 핫라인이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선거 때 투표소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전화가 오면 투표소도 찾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투표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조언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6가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 활동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전화하셔서 이런 상담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그냥 상담 서비스나 봉사 서비스만 드리는 게 아니라 권익운동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낸 것들을 우리 한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민권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비스를 받고 도움을 받는 여러 많은 한인분들이 저희 민권센터의 권익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요, 그 CNB 방송에서 이 하나하나의 저희 민권센터의 봉사 서비스를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떤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권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